출렁이는 파도처럼 세상에 치여 살더라도 마음에 쉼표 찍게 해주는 풍경 하나쯤 있어 또 하루 버티고 살아가죠. 여수에서 나오는 돌문어 유명하죠. 이게 얘가 이제 숭어. 바닷가 가까운 데니까 바닷가에 맛있어요. 치열한 일상 속에 미처 잊고 살았던 마음. 어딘가에 분명 살아있을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 사랑의 원자탄이 폭발해버린 거잖아요. 죽음보다 강했고 용서를 넘어선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회복하는 믿음의 여정. 지금 바로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에서 더 로드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른 아침, 여수로 떠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을 찾았습니다. 저마다의 기대와 설렘을 아는 여행객들과 함께 열차에 올랐는데요.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믿음의 성지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KTX를 타고 3시간 30여 분을 달리다 보면 우리나라 철도역 중 최남단에 위치한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합니다.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합니다. 여수 엑스포역에 내리자마자 발걸음을 향한 첫 목적지는 역에서 약 2km 떨어진 섬 오동도인데요. 섬의 모양이 오동잎을 닮아 오동도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바다의 꽃섬 또는 동백섬이라고도 불리죠. 무르익은 봄 기운 속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섬. 오동도는 방파제로 육지와 연결돼 있어 10여 분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섬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오동도의 명물 동백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죠. 더로드 제작진은 동백열차에 탑승해 보기로 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짧은 낭만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도착. 오동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동백나무. 아름다운 동백꽃의 고운 자태가 제일 먼저 여행자들을 반깁니다.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은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추억을 남기기 좋은 공간도 등장하는데요. 곳곳에 설레는 불빛들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깨끗하고 하늘도 맑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너무 울창해서 동백나무 말고도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보는 재미도 있고 해변가를 통해 돌아보니까 더 이게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동백이랑 같이. 붉은 꽃과 푸른 바다의 멋진 조화가 점점 짧아지는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추깁니다. 약간 봄맞이 느낌이요. 우리나라에서 꽃 구경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동백꽃, 즉 여수가 처음. 꽃 구경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만큼은 꽃다운 소녀 시절로 돌아가 보는데요. 오동도가 너무 아름답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산책하고 산림욕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토존도 해놔가지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아름다운 꽃과 평화로운 숲, 시원한 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오동도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목적지, 연등천이 흐르는 바닷가에 자리한 교동시장인데요.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여수 앞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직거래하는 이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죠. 언제 살라요? 이거 살아있는 거, 해삼도 다 살아있는 거고, 먼기도 다 살아있는 거 이제 까서 파는 거야. 이거 낙지. 이것은 낙지고, 이것은 낙지고. 이게 얘가 이제 숭어. 엄청 커 숭어는. 왜 이렇게 싱싱한 거예요, 여기는? 여수 바닷가라 싱싱해. 싱싱하고 맛있고.
오늘 새벽 갓 잡아 올린 녀석들인지라 아주 힘이 넘칩니다. 맛있어, 요 낙지는. 그냥 열어갖고 냉동 올려놓을까? 그래도 요 낙. 또 아무래도 이런 데 오면 좀 싸지. 우리들은 지날로 사갖고 왔고 지날 팔아버리니까 싸게 줘. 마트보다 시장에 나오면은 얼마나 싸게 사지. 마트는 요만큼 해갖고 봉지에 담아놓고 시세가 있잖아. 근데 요거는 많이 주고 막 그렇게는. 시장 한가운데에 길게 늘어선 좌판수만큼이나 넉넉한 상인들의 인심도 시장의 활기에 한몫 더하는데요. 이거 만에 2만 원이요? 예. 와서 택배에 다 한 개 담아줄까? 담아줄까? 딱 담아보세요. 많이 사셨네요. 어머니한테 보내야 되니까. 양손 가득 싱싱한 해산물을 선물할 생각에 저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여수에 놀러 오면 여기 재래시장을 들려야 돼요. 생선이 맛있고 싸게 팔고 그러니까 꼭 오시면 재래시장을 들려주시오. 다양한 해산물과 인심 좋은 상인들 덕분에 오늘도 생기 넘치는 여수 교동시장입니다. 이번엔 이곳 여수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한센병 치료 병원이었던 애양원입니다. 해마다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 애양원의 역사는 우리 풋사이트 선교사님이 목포에 오셔서 이제 선교활동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hen선 교사님과 윌슨 선교사님은 광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추운 겨울에 우리 오hen선 교사님이 급성 폐렴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윌슨 선교사님이 목포에 계시는 풋사이트 선교사님에게 전보를 띄우세요. 그 전보를 딱 받고는 목포에서 광주까지 말을 타고 이제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나주 남편 금당산이라는 모퉁이를 딱 돌려가니까 남루한 한센병 환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자를 말에다 태우고 부축해서 이제 광주 제중원까지 오세요. 그게 이제 애양원의 시작이에요. 1926년 건립돼 67년까지 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은 현재 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의료진들의 활동과 환자들의 생활상 등을 담은 사진 5만여 점, 치료 수술에 쓰였던 갖가지 의료기구들이 애양원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층마다 이렇게 사진도 새로이 보고 참 이런 삶도 있구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하고 돌아보게 되네요. 부끄럽습니다. 동족마저 외면했던 600여 명이 넘는 한센병 환자들을 오직 사랑으로 돌봤던 선교사들. 그들은 한센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아무 연관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본인한테 옮으면 어떻다는 것까지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보도만 안아서 그것도 타국에서 이렇게 하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 들지. 어찌 보면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것들 많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한센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애양원. 이곳에서 진정한 섬김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맞은편에는 고풍스런 석조 건물인 애양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 또 다른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 예쁜데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입니다. 우리 애양원 교회는 1909년에 광주 봉선동에서 시작한 한센인 교회였어요. 특수한 사명을 가지지 않으면 부임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던 애양원 교회. 우리 애양원 교회는 손야원 목사님께서 심우하셨던 교회입니다. 6.25 전쟁통에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킨 손영원 목사는 애양원 교회의 2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손야원 목사님은 많은 환우분들을 신방하고 사랑으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다른 이들과 달랐어요.
14호실이라고 하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한센인들 중에서도 가장 한부가 심한 분들이 있는 그곳에 손양 목사님은 가셔서 직접 그들을 만지고 안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1948년도에 두 아들 여순 사건 때 동인동신 두 아들을 잃지요.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학생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 삼습니다. 공산 분자였던 안재선이 체포되어 처형되려는 순간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살려내 품에 안은 그였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천사장 나팔 소리 들릴 때까지 앞세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워 고요히 잠드시리라 편히 쉬시라. 아멘.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요. 신앙이 있지만은 신앙보다 앞서는 것이 감정이라.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존경스러운 거예요. 손영원 목사의 삶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교회에서 7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손영원 목사 순교 기념 공원인데요. 이곳엔 그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영원 목사의 신앙을 본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삼부자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삼부자묘라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큰아들 동신 둘째 아들의 묘가 있고요. 손양원 목사님을 그 뒤에다 모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곳 애양원에 오시기 전에 기도를 3가지를 간절히 하셨다고 그래요. 그 기도 3가지가 뭐냐면 한센인들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한센인들 냄새나지 않게 해주세요. 한센인들을 내 가족보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교회와 한센병 환자들 곁을 지키다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한 손영원 목사. 이곳에서 그를 되새겨봅니다. 삼부자묘 맞은편에 위치한 순교기념관. 이 건물은 손 목사의 성씨인 시옷자 형태의 건물로 삼부자의 순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의 일대기가 글과 그림,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는 기념관엔 그의 유품과 옥중 서신 등 신앙생활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발길이 머뭅니다. 예수님을 전하시다가 우리 손양 목사님은 48년간의 짧았던 그의 생애와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신앙을 느끼는 시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못 하셨겠죠.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랑의 원자탄이 폭발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실천했던 사랑의 의미가 가슴에 와 박힙니다. 우리가 받은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잘 간직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보다는 너무도 많은 것이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를 향한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 성도님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순교가 씨앗이 되어 계속해 귀한 열매를 맺어감을 함께 다짐하고 나누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가장 귀하게 섬겼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기에 두 아들의 원수를 품어 안으며 끝내 버리지 않았던 사랑. 그것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천국의 문에 한 발짝 다가서는 등불로 빛나고 있습니다.